이번에 오비라는 접두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그런 것을 했었죠. 어떤 방향성 있는 것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어떤 방향은 방향인데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또는 또 오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이고 또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오비가 그 오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덮는 듯한 형상이기 때문에 완전히라는 강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역방향 어떤 사람이 가는데 거기서 마주오는 듯한 그런 단어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obstinate, 고집세다 이런 그런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어가 지금 이제 긴데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함께 얘기 나누는 것은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알고 나서 구성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뭐 외우든지 말든지 한번 그냥 외우시면 힘들죠, 그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동안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린 거는 이야기를 나눈 거는 오비가 어떤 방향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against죠.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 상대편 방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죠? 역방향으로 저항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스틴이라는 거는 원래 스탠드죠. 서 있다는 건데 그런 뜻입니다. 서 있다는 뜻이고 뒤에 AT라는 거는 뭐 그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죠.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버티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내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죠. 지금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버티고 안 가, 이쪽 역방향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동행하면 좋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딱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곤란하죠 서로. 고집센 버티고 있는 거죠. 가자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뜻이 완고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완고한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완고한 이런 뜻이고 고집센 땀이 뻘뻘 나죠. 밀어붙이는데 안 밀려고 나오니까 고집이 센. 또 뭐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난감한, 처리하기 힘든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obstinate은 OB와 반대 방향으로 서 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그런 개념만 알고 이런 형상을 우리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여기 obstinate에서 여기서 요거 스틴이라는 것이 아까 스탠드라고 그랬는데 뭐 비슷하죠. 스탠. 그래서 사실 이 스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래는 ST예요. 서다, establish 뭐 이런 거 할 때 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뭐 constant 같은 것도 하잖아요. constant도 뭐 항상 똑같이 이렇게 된 건데 여기도 보면은 con이라는 거는 강세어죠. 강세어고 여기서 st라는 거 요거는 뭐 스탠드고 뒤에 ant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컨셉만 보는 거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내리는데 이 사람은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딱 대지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거예요. 딱 비바람이 쳐도 천둥이 쳐도 이 사람은 꿈쩍 안 하고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ANT.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그 한결 같은 거죠. 비가 온다고 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결 같은 뭐 충실한
계속 쓰는 끊임없는 이런 뜻이겠죠. constant 같은 경우도. ST가 나오는 거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circumstance 하면은 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circum이라는 것은 이렇게 둥그렇다는 말이고 around라는 말이고 여기서도 ST가 또 있죠. DANC는 뭐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니까 이렇게 단어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겠지만 좀 연습을 하시거나 하면은 또 이런 어근 같은 것을 아신다 그러면 이런 술캅이라고 하는 뭐 한 달 후쯤이면은 또 접두사 얘기 또 나오겠지만 요런 조건 하나 요런 조건 요런 조건 요런 조건 요런 조건 요런 조건 이게 다 조건들이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조건들이 마치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오늘 조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의인법을 썼나요? 이렇게 다 서 있어요. 쭉 둘러서 있으니까 이게 뭐 환경이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을 만들 때 이런 비주얼하게 우리 주위에 둘러싼 이런 조건 같은 경우를 조건들이 서 있다. 서 있다는 것은 뭐 존재하다나 마찬가지겠죠. 믿는 거는 서 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둥그렇게 서 있는 조건들. 여기 조건이란 말은 여기 단어 속에 집어넣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건 살을 넣어서 뭐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도 여기다 이런 조건 뭐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단어가 길어져 가지고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운명 지우다 할 때도 데스틴 뭐 이런 것도 있죠 보면은 D라는 건 우리가 앞절에서 말씀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눴듯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려서 아까 obstinate처럼 요거는 스탠드죠. 서 있는 거고 이건 뭐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그럼 관계도 이렇게 돼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나만 이 사람들 집단하고 이게 apart, off 이런 뜻이 맞아요. 뚝 떼어내 가지고 여기 서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특별히 뚝 떼어내서 이렇게 운명을 예정시키는 거죠. 이런 운명, 얘는 이런 운명.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사제를 만들려고 보통 애들하고 틀리게 뚝 격리시켜서 떼어내서 뭐 수도원에서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면은 서 있다라는 것도 뭐 사실은 존재케 하다, 그런 생활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섰다는 거 그대로 뭐 화장실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것은 아니겠고. 그러니까 이것도 destined도 be destined to 보통 수동태로 많이 쓰지만 이런 사람들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처음에 시작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운명 짓다, 예정하다 뭐 이런 뜻을 쓰겠죠. DE죠.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스틴 하고 있죠. 스틴 플러스 뭐 2가 되겠지만 결국 이렇게 단어가 형성되면서 운명 지우다, 예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obstinate의 그 STIN이 이 단어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 뭐 STA, STAN, 뭐 STIN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발음들로 활자가 없었을 때 말로 구전을 했을 때 딴 지역에 살면은 발음들이 좀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도 그런데 그죠? 그래서 용서해 주면서 이런 것도 한번 단어를 열 때 이런 같이 엮어서 외우면 쉽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저항하는 것도 한번 또 볼까요? obstacle 한번 보죠. 다 뭐 아시는 건데 뭐 하려고 또 하나 그러시겠지만 이 오비가 방향은 방향인데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라는 걸 여러 방향이 종류가 많아요.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장애죠. 장애물 뭐 장애물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얘는 어떤 험상궂은 놈은 얘는 이쪽으로 이 방향이 바로 내가 가는 방향하고 against죠.
마치 저항하듯이. 얘 때문에 길이 막히잖아요. 몸집도 커요, 이놈이. 뭐 가기가 참 힘든데. 이 장애물이겠죠. 얘가 떡하니 STA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STA는 건 스탠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을 향해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죠. against.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럼 뒤에 CLE는 뭘까요? CLE는 되게 이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죠. 뭐 예를 들면은 미러클 같은 경우도 기적 같은 요 뒤에도 CLE가 들어있고 뭐 조그만 밀입자 같은 경우도 파티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숨어 있죠, 그죠? 밀입자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나중에 전미사 편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은 이런 게 있으면 눈에 띄어요. 접두사 알고 뒤에 있는 거 알고 그럼 요것만 알면 되는데 뭐 STA나 STA 이런 건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럼 대부분 추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 단어들을. 그러면서 이제 사전을 보시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한번 우리가 익히시면 되겠죠. 컨셉 거친 말이라도 우리 컨셉만 알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 말고 역방향도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예를 한번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버라고들 말하는데 오비에 오버의 뜻이 있다. 위에서 아래로 다운하는 건데 거기 또 방향은 방향이에요. 요 방향만 방향이에요. 요 방향만 반대 방향 어게인스트가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요런 단어도 한번 볼까요? 뭐 쉬운 단어는 뭐죠? oppress 아시는 거죠, 뭐. 자, 요것도 오비가 그럼 어떨 때는 이쪽 역방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냐 말씀이 단어 보고 익히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보고 알 수는 없겠죠, 그죠? oppress 같은 경우는 이게 over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over라는 건 위에서 덮듯이 밑으로죠. 밑으로. 어떤 애가 있는데 표정이 벌써 안 좋아요. 벌써 위에서 큰 힘으로 찍어 눌렀죠. 여기서 이렇게. 찍어 눌렀죠. 프레스라는 거는 뭐 누르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over.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누르니까 벌써 표정이 벌써 뭐 죽는 표정이네요. 괴로워서. 뭐 위에서 아래 누르는 우리 기본 컨셉은 위에서 아래 누르는 게 이렇게 꽉 눌린 거 아닙니까? 눌리지만 또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점잖게 뭐 압제하다, 탄압하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어프라스가 탄압, 압제라고 외우시면은 그 단어 외우는 것도 많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꽉 밑으로 내리는구나. 근데 이거를 우리가 탄압하다, 압제하다, 짓누르다, 짓누르다는 참 우리 말이니까 참 느낌이 확 오네요. oppress, 꾹 누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압하다, 압제하다 이런 말도 있고 중압감을 주다. 또 나아가서 뭐 우울하게도 만들고 뭐 이런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OB가 어떤 방향성을 띄었는데 횡 말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도 방향이니까 말 나온 김에 컴프레스도 한번 해볼까요? 컴프레스. 컴프레스 같은 경우도 COM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라는 말보다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이런 투게더의 말도 있지만 강세 꽉 엄청 눌러버려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엄청 무거운 걸로 찍어 누르는 거죠. 완전히 눌러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었겠죠. 요 그림이 이제 요런 모양으로 됐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찌그러들었겠죠. 찌그러들었는데 확 쪼그라들었는데 이것도 좋은 말로 하면은 압축하다, 압축하다 이런 말이겠죠. 꽉 누른 건데 압축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따만한 것이 이렇게 조그맣게 요약하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컨셉만 알고 우리가 단어 같은 경우나 어떤 문맥에서 좋은 말로 우리가 다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갈까요? depressed 하면 depress. 이것도 뭐 이거는 굉장히 뭐 D라는 거는 바로 나오죠. 다운.
아까 oppress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마음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되게 누르는 걸 꼭 중압감을 느낄 때 되게 똑같은가 봐요. 서양 사람들이랑 우리나 꼭 눌린다 그러죠. 눌리니까 죽는 거죠. 밑 위에서 아래로 디프레스 하니까 뭐 내리내리다 우울하게 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over 위에서 아래로 oppress, depress 뭐 이런 거죠. oppress가 이제 OB라는 거 우리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obliterate, obliterate. 자 이것도 OB가 위에서 아래로 over의 뜻이고 여기서 이거는 뭐 많이 보는 거니까 동사를 만드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또 여기서 리터라는 거는 뭐 우리가 살짝 이것도 한번 요거를 바꿔볼까요? 단어, letter죠? 글자. 그러니까 단어를 위해서 누르는 건 뭔가 뭐 누른다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는 아마 이런 거를 한번 우린 단어를 외우면 그만이니까 단어가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글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게 좀 과장되게 한 거지만 이걸 갖다가 종이가 이렇게 있고 종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게 뭐 돌판이어도 좋고 뭐 종이어도 좋고 글자가 옆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위를 이렇게 요거는 리터죠. 레터지만 글자인데 글자 위를 업 위에서 뭘로 덮었죠? 덮으면 안 보이죠? 싹 안 보이게 지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흔적을 이 단어는 업 이제 시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뭘로 덮었어요. 이렇게 글자를 덮어버리니까 흔적을 없애다. 완전히 그냥 뭐 폭탄 같은 게 터져가지고 원폭 같은 게 터졌다 그러면 흔적이 없어지다 할 때 obliterate 같은 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글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글자를 없앴다가 그것이 좀 의미가 확장되면은 다른 것도 없애는 걸로 됐겠죠. 완전히 없애버리다, 지워버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수정액 같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뭐 글씨 타잖아 이런 거 잘못하면 수정액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수정액을 이렇게 발라버리죠. 붓 같은 걸로. 지금은 뭐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는데 수정액으로 덮어버렸죠. 안 보이게. 그 위에다 다시 다른 글자를 치지 마. obliterate는 처음에 글자를 싹 덮어버려서 없앴는 위에서 아래로 덮어가지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보죠. obscure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다 뭐 애매한 뭐 좀 희미한 또 어두운 뭐 이런 그 명확하지 않은 이런 뜻인데 그것도 그런 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죠. 뭐. 오비라는 것이 over니까. 그 다음에 뒤에 skew 할 때 SCUR 이거는 그 덮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위에서 덮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서 덮었기 때문에 그 참 보기 어렵게 하다. 보기 어렵게 하다. 보기 어렵게 하니까 참 애매하죠. 애매하게 모호하게 하다. 뭐 이런 말이 되는데 하여튼 obscure는 우리가 다 외워서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렇게 커버, square는 커버하고 위에서 마치 어린 왕자 그 책에 처음 보면은 첫 장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무기가 이렇게 동물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덮죠. 이렇게 덮어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뭐 중절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왕자가 이제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이게 뭔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어린 왕자만 알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obscure 발음을 별도로 했습니다. 업은 위에서 cover 덮었다 이런 말이죠. 덮어가지고 애매하다. 뭐 동사로 말한다면 뭐 보기가 참 어렵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보기 어렵게 하니까 뭐 분명하지 않은 거죠. 애매한, 이해하기 힘든 또는 뭐 어두운 이런 뜻이 되는데 요것도 그 처음에 그 obscure에서 처음에 그 아주 먼 옛날에는 그 이것이 뭐 덮다, 커버라는 뜻이지만 구름이라는 뜻이었대요. 구름.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구름 또는 뭐 하늘 이런 뜻일 때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하고 하늘을 동시에 영화에서도 그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영국 그 땅덩어리에서도 한동안은 스카이라는 말을 스카이하고 스컬하고 비슷하죠. 스컬, SCUR하고 스카이하고 뭐 발음 비슷하다면 비슷한 건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인데 스카이를 갖다가 구름인데 구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은 그 위에 이렇게 덮는 거죠. 덮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해가 여기 안 들어오니까 컴컴하죠. 뭘 하나 보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보이겠죠. 이 구름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구름이라는 뜻이었는데 덥다는 말이 됐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이게 스카이죠. 스카이의 뭐 할아버지 뻘 되는 단어인데 하늘이라는 뜻으로 이제 전형이 됐죠. 예. 바이킹들이 한수 가르쳐 줬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예, 한 1000년 전에.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재미로 알고 넘어가는 거고요. 업스큐어에서 스퀘어는 덮는 거구나. 카본데 위에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참 보기 어렵게 만들었고 애매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크라는 뜻이 된 거죠. 어두운 이라는 뜻이 된 거죠. 결국은 그냥 우리가 다 외우지만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역방향도 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또는 덮는 이런 뜻의 오비가 그런 뜻 있다는 것도 한번 해봤고 방향이 수평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 방향도 있고 덮는 것도 위에서 아래니까요. 그 다음에 오버라는 부사를 보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이 있어요. 쭉 넘어가면서 오버가 되게 보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넘어가니까 완전히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강세어라는 뜻이 있어요. 개 맛있을 때 개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죠. 그 obtrude 하면은 벌써 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확 그냥 막 계속 이런 뜻이고 truth라는 거는 trust죠. 뭐 찌르다라는 말도 있고 팍 찌르다라는 말도 있고 막 밀쳐 들어가는 거죠. 확 밀쳐 들어가는 건데 밀쳐 들어가는 것도 좀 기분 나쁘게 좀 확 그런 뜻인데 이 오비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세뇌시킬 때, 브레인워시 시킬 때 계속 어떤 생각을 별로 유쾌하지 않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을 때 그때 업트로드는 강요하다 또는 뭐 그 정신적으로는 강요하고 어떤 생각을 갖도록 계속 강요하는 거지만 또 억지로 공간적으로 밀고 들어올 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이 있는데 이거를 들어와 가지고 깨부시고 막 들어가는 거지. 이쪽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그래서 업트로 들어가는 것이 왜 오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머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머릿속에다가 끊임없이 밀치고 들어가죠. 트러스트, 밀치고 들어가는. 그래서 뭐 강요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만 더 하고 오비의 그 마지막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키파이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공간이나
뭐 시간 같은 거를 이제 점령하다, 점유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도 역시 OC는 본래는 OB였는데 C 때문에 이제 B가 자음 때문에 자음 접변처럼 이렇게 변한 케이스죠. occupy 같은 경우도 그 이렇게 CUP라는 거는 본래 원형은 CAP예요. 이건 잡다죠, 잡다. CAP 또는 뭐 CIP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것이 또 결국은 CUP까지도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본래는 CAP 하면은 잡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또 CAPT 그죠? CEPT 뭐 이런 식으로 그 잡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상당히 그 원시 시대서부터 많이 써서 그 많이 쓴 말들이 CAP, CIP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죠. 이거는 뭐 과거 분사기 때 됐는데 CAPT, accept도 있고 뭐 그 kept 같으면 뒤에다가 I 붙여서 captive 하면 포로 같은 말이 되는 거고 그것도 뭐 capture 생포하다 할 때 요 뒤에다가 URL 붙여서 capture capture 하면은 이것도 그 생포 붙잡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UP라는 건 여기 바로 나오죠. occupy처럼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anticipate 같은 경우 그 요 NT는 원래 ANT이죠. 앞서서 미리 CIP 요거는 뭐 진짜 잡다 AT라는 것은 뭐 동사형 전미사니까 어떤 거를 기대하거나 어떤 거를 미리 생각을 관념을 확 잡는 거니까 생각을 잡는 거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얘기하다 뭐 기대하다 하나하나 조립이 다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이 다 이렇게 레고처럼 재밌게 다 조립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은 대체로 조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한꺼번에 다 외우기 힘들지만 발음이 비슷하죠. CAP, C, CAP, SHIP, CUP. 그래서 여기서는 occupy가 잡긴 잡는데 확 잡는 거죠. 점령하고 차지하고 어떤 생각이 나를 확 잡고 있는 좀 센 단어겠죠, 그죠? occupy. 그래서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OB라는 접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와 같이 함께 나눈 단어들 말고도 무척 많죠. 무척 많은데 우리가 뭐그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순서대로 PRO라는 접두사부터 지금 쭉 하면 절반 정도 좀 더 나갔죠. 앞으로도 한 뭐 20여 개 정도 접두사 남아 있는데 접두사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또 그러한 접두사와 어근과 접미사가 서로 조립돼서 어떻게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쓰는 말로 바뀌는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한자로 구성된 사전에 묘사된 그런 단어로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을 텐데 제 바람입니다만 어쨌든 오늘로서 OB라는 접두사는 접두사에 대한 개념은 마치고 다음에는 PER이라는 그 접두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번 금요일 날 또 하겠습니다. 얘기 함께 나눠 듣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